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대 편입논술 기출 수업 시간입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죠.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편입논술은 2012학년도 연대가 논술을 도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1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매년 11년 됐죠. 합격생 1위 그리고 수강생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쓰는 강사로 알려져 있죠.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작성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입니다. 우선 편입논술 연대 수업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하면 될까? 7, 8월은요. 여름방학 때는 기출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 2월, 3, 4월, 5, 6월 요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공부 그리고 쟁점 공부 등을 마쳤다면 7, 8월에는 고려대 기출, 연대 기출. 사실은 고대 기출을 먼저 시작하니까 5월, 6월 달이 고대 기출 공부였다면 7, 8월은 연대 기출. 이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9월, 10월은 실전 논술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이제 직전 파이널 해서 마지막 마무리죠. 우리가 7월 그러면은 방학이니까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데 편입 공부는 이미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요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심판입니다. 11년째 최다 수강 합격생을 기록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수업 방식입니다. 일단은 강의가 있을 겁니다. 3시간 동안은 강의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수업 시간에 직접 문제를 풀고 시간을 재서 실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은 시기상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된 틀이 없다면 시간 맞춰 연습하는 것은 실력을 빨리 끌어올리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3시간인데 벌써부터 그 시간의 일부를 문제 풀이 할당해버리면 여러분 실제 수업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3시간은 강의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쓰기는 이제 과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논술은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쓰기와 첨삭이 꼭 필요하죠. 수영이다 비교하는데 수영 방법에 대한 강의를 아무리 듣는다 한들 여러분이 물에 뜨지 않죠. 본인이 직접 물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와 첨삭이 필수인데 아직은 이 과제로 진행할 것이고 첨삭은 이제 1대1로 대면 첨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 상태가 심상치 않죠.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뭐 9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직접 대면 첨삭은 사실 조금 위험하고 그래서 줌을 합니다. 대학생들 줌을 다 써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직접 원고지에서 손글씨로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원고지에 손글씨로 답안 작성하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답안 작성은 절대 타이핑하지 마세요.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이미지를 원노트에 띄워서 여러분한테 줌으로 화면 공유를 할 겁니다. 화면 공유한 상태에서 제가 전자펜으로 직접 필기하면서 첨삭을 진행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실제 제 옆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첨삭 과정을 보시겠죠. 그래서 첨삭은 지적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 과정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끔 실전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독서 과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향하는 바가 한 과정 한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정이 60일, 2달 동안 진행될 텐데 이 2달 진행될 때 책 한 권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60일 동안에 책 한 권 완독이니까 아마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완독은 여러분이 실제 그 책의 요점 정리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매일 신문 사설 한 개씩 원고지에다가 직접 요약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시문의 요약이 논술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요약만 잘 되면 논술 한 50% 정도가 정복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3시간만으로는 여러분이 강의로는 충분하겠지만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3시간은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연습은 제가 과제를 통해서 컨트롤을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논술도 성적이 처리가 돼야 되겠죠. 본인 성적은 제가 채점을 해드립니다. 직접. 그래서 첨삭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첨삭한 부분을 캡처를 떠서 바로 보내드릴 텐데 거기는 성적도 같이 기록을 해드립니다만 상대적인 성적도 의미가 있죠. 자기 수준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이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할 테니까 스쿨링이라는 앱을 통해서 성적을 입력해 드릴 텐데 그 입력해 드린 것은 각자가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 드릴 테니까 본인이 매주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저에게 중요한 공부의 하나죠. 그리고 연고대 편입 전형은 한번 간단히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실 텐데 일단은 1단계가 논술이죠. 연고대 같습니다. 배점도 큰 차이가 안 나죠. 연대 같은 경우는 1단계
논술이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150점 만점에 100점. 고대는 100점 만점 60점이 들어가죠. 그 정도 차이고, 그리고 2단계가 서류와 면접일 텐데 지금은 면접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서류일 텐데 면접이 남아있는 곳은 고대 학사 편입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대는 그러다 보니까 일괄 전형 형태를 띠고 있죠. 원래는 다 단계별이지만 면접이 없다면 고대가 굳이 1단계를 별도로 발표할 이유가 없겠죠. 연대는 발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대는 1단계 통과자만 서류를 제출해서 자소서 점검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고려대는 원서 접수하던 12월 초에 모든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미리. 그래서 1단계 합격자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일괄 전형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고대 일반 편입이 그렇다는 거죠. 면접이 있는 고대 학사 편입은 당연히 단계별 전형일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가 났죠. 고대가 몇 가지 변화를 줬죠. 고려대 간호학과가 아쉽게도 논술을 폐지하고 생명과학 과목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심리학과는 논술을 유지합니다만 생명과학도 포함이 돼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 논술을 보든지 그리고 생명과학을 보든지 선택할 수 있고, 간호학과는 이제 논술을 보지 않고 생명과학으로만 봅니다. 고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연대는 변화가 없습니다. 고대 간호학과랑 그리고 심리학과 두 학과에서 일부 변경이 있어서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대 기출 공부할 때 이제 빅5입니다. 당연히 보셨다시피 강의입니다. 쓰기고, 그리고 첨삭이고, 피드백이고, 그리고 자기 독해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있었죠. 그게 바로 그를 여러분이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편입이 어려워 보이긴 한데 대입 수시에서 여러분이 논술로 연대 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경쟁률도 낮을 뿐더러 공부량도 그보다 많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 수업에 충실하시고 제가 시키는 데 따라오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도 충분하시고, 제 합격생들 중에는 9월달 시학생도 많고, 물론 빠를수록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빨리 준비한 학생한테서 합격생이 더 많이 나온 건 당연한데 본인 형편 따라 늦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가능성은 충분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기간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인데 연대 기출 수업이죠. 일단은 11년치 문제가 완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편입 논술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죠. 이거는 학원이 아니면 강사가 직접 복원합니다. 최근 3, 4년은 제가 직접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11년치 전체가 완벽 복원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3번에 보시면은 저는 객관식을 추가합니다. 논술 객관식입니다. 자기 견해 쓰기는 당연히 객관식이 아니겠지만 자기 견해 쓰기 아닌 다른 유형에서는 정답이 일정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정답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험은 채점도 힘들겠죠. 그래서 11년치 기출문제를 완전히 해부했다. 두 번째, 객관화시킨다. 세 번째, 첨삭이 디테일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합격 실적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11년 동안 매년 합격생 그리고 수강생 매출 기명 편입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교재랑 논술이 객관식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디테일 첨삭 그리고 합격 실적, 이것으로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고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입니다. 강의는 뭐 재밌다, 유용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잠깐 보실게요. 이게 이해하시 편해요. 2022학년도 연대 사회논술이죠. 1번이 비교죠. 2번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그리고 2번은 라에 나타난 조사 결과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도표가 나옵니다. 도표가 나오는 데가 연대 사회논술.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연대 인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도표가 나온다라고 보세요. 그냥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인데 요 연대 인문 1, 2번 모두 비교 나온 지가 벌써 4년 연속이었습니다. 몇 년 전 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연대 사회논술 다르지 않죠? 1번이 모두 비교다. 그죠? 신기하죠? 2번은 평가 아니면 설명입니다. 평가와 설명은 풀이 방법이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실험 결과 해석, 라의 분석 결과, 표일에 미친 영향, 이건 다 도표죠. 그래서 그대로 유형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보시면은 1, 2번이 모두 비교가 뜨고 있죠. 그래서 연대 인문 1, 2번은 모두 비교 나온 지가 벌써 4년 연속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5년째 접어들었는데 어떠할지.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는 이 출제 패턴을 믿어야 되죠.
1, 2번이 모두 비교다. 2번이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사회논술도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사회논술 공부하면서 2번에 나오는 평가형, 도표, 설명형 등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뭐 비교가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나옵니다. 비교도 아닌 평가도 아닌 설명도 아닌 그런 거 없습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고려대 참고로 보세요. 오늘은 연대 기출 수업인데 고대랑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고대 1번은 요약이죠. 2번은 평가형입니다. 평가형인데 연대 2번과 비슷하죠. 여기도 도표가 있습니다. 제시문 2가 도표입니다. 그래서 연대 사회논술 2번과 고대 2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안 분량만 조금 차이가 나죠. 연대는 1000자 정도로 보시고 고대는 1400자입니다. 고대도 3년 걸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죠. 1번은 요약형, 2번은 설명 아니면 평가형 같습니다. 아까 연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20 학년도는 이게 자기계내입니다. 자기계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씩 나옵니다.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할 것도 없고 고대 인문은 최근 문제가 없습니다. 2021, 2022가 복원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선발 인원이 없었던 것인데 아마 원래는 선발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서 고대 인문 최신 문제는 2020까지인데 고대는 인문과 사회가 문제의 특징에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1번 요약형이고 2번은 평가 아니면 설명입니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 수업의 쓰기 부분에 대한 특징은 4가지 항상 제가 기본 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장에서조차 요 4가지만 익히라고 합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논술 답안 작성할 때는 요 4가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지금 당장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답안 구조 예시입니다. 연대가 가장 많이 출제했던 비교 문제 있었죠. 이렇게 생겨 먹어서요. 일단 공통점이라는 게 나오고 차이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통 주장 항목 그리고 차이점 쓸 때 가나다 요약을 하는데 비교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대꾸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가나다에서 들어가 있죠. 이런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 이게 이제 비교 문제인데 연대 문제가 사회논술이 1, 2번, 연대 인문 1, 2번 총 4문제 있잖아요. 그 4문제 중에 무려 3문제가 이런 식의 답안을 요구합니다. 대단한 학교죠. 왜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연대는 비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죠. 고대는 비교 문제가 지금까지 고대는 5년 시험 봤죠. 5년 시험 보는 동안 고대는 비교 문제가 2018학년도 인문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수시에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연대만큼 비교를 중시하지 않고 있죠. 대신에 고대는 요약을 중요하죠. 고대는 1번에서 400자 요약을 냅니다. 학교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2번에서 주로 등장했던 평가형 문제죠. 요것도 이렇게 씁니다.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제가 주, 이, 근상 이렇게 암기를 시키는데 주장, 이유, 근거, 상술 문장 순서가 다 정해집니다. 주장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근거를 쓰고 그리고 상수를 쓰고 여기는 본인 주관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제시문을 활용합니다. 이유는 대상 제시문, 근거는 근거 제시문, 상술은 대상 제시문과 근거 제시문에 있는 사실관계, 구체적인 팩트를 활용합니다. 등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제 실전 첨삭 예시입니다. 지나갈게요. 아주 꼼꼼한 첨삭으로 유명하죠.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인강 첨삭에서 제가 활용한 건데 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모든 문장에 점검해가면서 코멘트를 달아드립니다. 이건 실제 학생들 이제 채점 총평이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공부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다시 쓰기를 해야 됩니다. 리라이팅을 꼭 해야 돼요. 수능 공부할 때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고 답안을 맞춘 다음에 또 한번 풀어보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연대 학습 포인트 정리할게요. 일단은 연대 사회논술 1번 비교입니다. 2번은 도표, 평가, 설명 그죠? 그리고 연대 인문논술 1번 비교입니다. 자, 2번도 비교입니다만 혹시 몰라 설명평가도 공부해둬야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11년 시험 볼 동안 절반 정도는 1, 2번이 모두 비교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또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인문에도. 물론 최근 4년은 비교가 나왔죠. 그래서 연대 학습 포인트 1, 2번 특징 나오죠. 자, 그리고 연대생 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비교입니다. 비교 분석에 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 그죠? 요약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라서 그리고 설명과 평가가 2번에서 또 양대 축이죠. 그리고 도표. 이거는 인문에는 없고 사회는 있지만 도표는 그래도 사회 논술이 여러분이 또 대부분 학과들이 많이 보죠. 인문은 문학, 역사, 철학 쪽입니다. 어문계열, 역사, 철학, 문사철 그러죠. 자, 그리고 자, 고대 학습 포인트는 참고로 봐두세요. 여러분이 연대 준비생이 고대도 같이 준비할 거니까 아까 보셨던 그 문제 그대로입니다. 요약과 비교, 설명, 평가, 도표가 나오죠. 가끔 자기계내도 나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고대생 되는 법도 참고로 보시면 설명, 평가가 중심입니다. 연대는 비교가 중심이죠. 요약이 중심 아닙니까? 요약이 중심이긴 하지만 배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오는 설명, 평가가 배점이 80점 높죠. 그래서 설명, 평가가 중심이 되고 요약, 비교
자기 도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승 연대 컬인데 단계별 학습법입니다. 이거는 실제 제 교재입니다. 교재에 들어가는 실제 연대 목차입니다. 역순으로 2022학년도부터 가장 오래된 2012학년도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학습 내용은 참고로 이거는 고대입니다. 비교해 보시는 거죠. 고대는 5년치밖에 없기 때문에 연대만큼 기출문제 풍부하지 않죠. 그래서 요 쌍둥이 강좌인 고대 수업은 절반은 필수 연대 편입 기출로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시간은 고대 수시 논술에서 연대 편입 기출과 흡사한 아주 유형이 똑같은 문제를 엄선해서 제가 보충해 드립니다. 그래서 편입 논술 하나 수시 진행합니다. 고대 기출 수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연대를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데 연대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7월 달부터 매달 특강을 개설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첨삭이 무지 중요한 한 명당 약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러나 연대는 조금 편해졌죠. 고대가 관건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준비는 고대 자기소개서 준비를 중심으로 하세요. 연대는 600, 600, 600, 400 그래서 2200자로 바뀌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무려 항목이 10개였고 A4용지 4쪽 가득 채웠죠. 그 분량으로는 7, 8천자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연대 자소서는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만 고대 자소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대 자소서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본 공부가 끝이 났고 주제 공부 끝이 났다면 이제는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공부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공부를 하기 전에 모의 문제를 푸는 것은 출제 경향도 모르면서 문제를 푸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출 공부를 마무리한 다음에 모의 문제를 풀기 바라고, 그리고 최대한 강의를 잘 활용하셔서 방향감 없는 쓰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대가 보통 한 문항이 약 1000자 정도 봅니다. 그래 문장 개수가 약 20개 정도 들어가는데 1번 문장부터 20번째 문장까지 모든 문장을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 세팅을 마치는 것, 이것이 개요다. 명심하세요. 오늘 OT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